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바야흐로 인사청문회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집요하게 추진했던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제 선정됐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입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김진욱 후보자의 과거와 재산,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다가 재산을 날린 그런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집이 두 채면 고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 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 하시니까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문재인 정권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 지금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진욱 후보자입니다. 자, 이번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김진욱 후보자의 재산 18억 정도 되는데 그중 12억이 전세금입니다. 자, 김진욱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았습니다. 만약 그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억 원이 넘게 올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았다가 재산 10억을 날린 셈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김진욱 후보자가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욕을 먹는 이유는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집을 팔아라, 두 채 이상 가지지 마라 강요해놓고 자기들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장차관들은 집이 두 채, 세 채, 어떤 지자체 장은 집이 수십 채입니다. 이래놓고 국민들한테는 고통을 강요하고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빌리고 해도 집 사기는 난망입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으로 후보로 지명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급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자, 국회는 빨리 공수처장 후보 보내줘 막 이렇게 요구했다가 시간이 질질질질 끌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는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고 탄생시킨 게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진욱은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최약체의 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주류입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법대나 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고고사학과를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판사 경력 2, 3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도 했고 10년 정도를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공직자상에 맞는 화려한 커리어의 인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념적으로도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쪽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 과거를 보면 오히려 김앤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같은 진보 좌파 세력이 비판해야 할 그런 스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후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겠다고도 이야기하고
아마 공수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괴물 같은 조직입니다. 저는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있어서는 안 될 조직입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진욱이 문재인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그런 경력들,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는 아니고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 쪽의 사람, 민변 출신이나 뭐 이런 참여연대 출신이나 이런 특정한 성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SNS나 무슨 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정치한 것 같습니다. 법대로 나오지 않았고 인문대 출신으로서 그동안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하면서 대통령도 법 위에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말을 호락호락 들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공수처장 밑의 실무 책임자인 차장이 문제인데 지금 친문진영의 강력한 사람이 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김진욱 후보자는 또 내가 그걸 놔둘 것 같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풀릴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고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와서 민주당이 김진욱 후보자를 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욱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단 공수처장에 취임하고 나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호 타겟이 누구일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은둔형으로 살았던 사람이 폭발하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재산을 추적해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10억 원을 날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산이 한 18억쯤 되는데 10억 원을 날렸다면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악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자, 김진욱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초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판 직후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10억 원이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불과 3년 만에 폭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현 주소입니다. 문재인의 이 무능한 부동산 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진하게도 김진욱은 서초구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 공수처장 임명 동의안 제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 서초 레미안 아파트를 이거 상당히 비싼 아파트인데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셋집을 12억 5천만 원에 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후 김 후보자가 판 서초 레미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2020년 11월 같은 면적 전용 128제곱미터는 25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년여 만에 한 3년 됐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25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최고 시세가 27억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최소한 10억 이상을 날린 겁니다. 문재인 정책을 따르고 집을 팔았다가 완전히 큰 코 다친 겁니다. 만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세가 10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갖고 있었으면 재산이 많을 텐데. 자, 문재인 정부 초기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믿었기 때문에, 정책을 믿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피해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악감정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여기 사람은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 김 후보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섣불리 시장을 예단하고 무모한 선택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랍니다.
자,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한 채 있다가 한 채를 팔았는데 낭패를 봤습니다. 그러면 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김진욱 후보자는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 전세를 간 것은 교육 문제, 학원 때문에 간 것은 아닐까 사료됩니다. 자, 이른바 대치동 전세족, 대전족입니다. 자, 김 후보자 주식 투자 성적표는 어떨까도 보니까 13개 상장사 주식을 보여줍니다. 총 1억 원 상당. 우량주부터 테마주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테마주를 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수익률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해 고점에 샀다면 김 후보자의 주식 가치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아무튼 이 투자나 이런 거에서는 김진욱이라는 후보자는 상당히 유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김 후보자는 이 3억 6천만 원 가량의 현금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투자를 하지 않고. 자,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 주식을 투자했다면 엄청나게 재미를 봤을 텐데, 현금이 3억 6천만 원 가량이고 주식이 1억 원 가량이라면 주가 베팅에는 별로 실패했던지 좀 크게 재미를 못 본 게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진욱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1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지 않았다면 숫자는 엄청 붑니다. 집값이 10억 원 정도 날렸으니까 28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김 후보자의 재테크 평점은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인사청문 보고서 등이 나오면서 이제 김진욱 후보자의 재산도 검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문에 10억을 날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도 다 있군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강남집 이런 집들이 10억이 올랐다, 10몇억이 올랐다 난리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에 과천에 있는 집을 최고점에 팔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진욱 후보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감정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 떠나서 공수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지만, 이왕 이 조직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간 김진욱 후보자가 앞으로 정말 중립적인 그런 운영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